m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변함없는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저희 가정의 기준으로 삼기를 바라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 문화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아보는 문화에 답하는 말씀 코너, 오늘 함께 나눌 코너입니다. 이 시간은 가족 변증학 책, 세상으로 달려가는 아이, 신앙 위에 세우려는 엄마 책의 번역가이신 고동일 사모님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하시며 느끼신 소감 문자로 보내주시면 오늘 함께 나눌 주제인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그 내용이 담긴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께는 고동일 사모님이 번역하신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문화에 답하는 말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문화와 사상을 말씀으로 보고 답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고동희 사모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모님, 저희가 이 시간에 문화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4번째 시간이죠. 네, 저희가 그동안 자기계발, 또 자연주의, 회의주의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네, 자기계발, 자연주의, 회의주의. 네, 오늘 나눌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저희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시 듣기로 들으실 수 있거든요. 고동희 사모님과 함께 나눴던 주제에 대해서 다시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또 변증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별의 4단계로 저희가 문화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모님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분별의 4단계. 첫 번째 단계는요. 그 사상이나 아니면 어떤 매체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그 자체로 제대로 인식해 주는 단계고요.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선과 악을 찾아내서 구별해 보는 단계예요. 세 번째는 찾아낸 선을 강화하고 찾아낸 악을 더 건전한 방법으로 바꿀 수 없을지 고민해 보는 단계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기도와 성경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적용해 보는 단계입니다. 네, 그 4가지 단계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시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모님,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구분할 때 프리모던, 모던, 포스트 모던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요. 근데 기준은 모더니즘이 돼요. 그래서 모더니즘 전 시대를 프리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모더니즘 후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부르거든요. 네, 프리모더니즘은 고대 사회, 중세 사회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시기에는 굉장히 초월적인 것들, 미신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시대고 권위와 상식에 기반해서 생각을 해왔던 그런 시기입니다. 모더니즘 시대는 빠르면 14세기 르네상스부터 아니면 보통은 18세기 계몽주의에서 시작된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인간의 자율성, 이성, 발전, 진보, 절대성, 실제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세대로 특징 지어져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 이후의 사회를 통칭하는데요.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작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얘기가 달라요. 어떤 분은 니체에까지 거슬러 내려가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소련의 구성주의 작가들에게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작점을 찾기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시는 내용은 68 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1960년대 전 세계적인 학생 운동을 기점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확산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사회 모습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 모더니즘 이후의 사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하는 예화가 있어요. 월터 트루엣 앤더슨이라는 정치 철학자가 쓴 책에 보면 3명의 야구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3명의 야구 심판들이 야구 경기가 끝나고 서로 이제 회포를 풀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심판이 볼이면 볼이고 스트라이크면 스트라이크야. 나는 있는 그대로 정확히 선언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심판은 볼이면 볼이고 스트라이크면 스트라이크지. 그런데 나는 내가 보는 대로 선언해 라고 말을 했어요.
마지막 심판은 볼이면 볼이고 스트라이크면 스트라이크지. 하지만 내가 선언하기 전까지는 그건 볼도 아니고 스트라이크도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세 가지 입장이 딱 다르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 중에서 첫 번째 심판이 말한 있는 그대로 정확히 선언한다라는 그 입장은요. 모더니즘의 입장을 대변해요. 이 세상에는 볼이나 스트라이크라고 부를 만한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진리라고 부를 수 있는 객관적인 실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심판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랑 세 번째 심판의 입장은 모두 포스트 모던적인 입장이에요. 두 번째 심판은 온건한 포스트 모던주의자를 가리키는데요. 진리라는 것은 인간의 관점에 따라 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입장은 과격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들의 주장은 진리라고 부를 만한 실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개개인의 인간이 각자의 진리를 만들어낸다라는 입장이에요. 두 입장 모두 공통점이 있죠. 객관적 진리는 없고 진리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결국 너의 진리와 나의 진리가 다르다, 따로 있다라고 얘기하는 셈이에요. 네, 지금 예화를 설명해 주셔가지고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사모님.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 이런 객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군요. 네. 진리는 그냥 주관적인 것, 자기가 느끼는 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옛날에는 절대적이라고 생각되었던 인간의 윤리라든지 규범이라든지 진리라는 게 사실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문화에 불과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각 공동체가 결정한 진리 기준과 도덕성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진리는 철저하게 주관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주관적인 진리는 각 집단마다 자기 이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수단으로 전락해요. 그러면서 진리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권력과 동의어구로 취급됩니다. 네, 객관적 진리는 부정하고 주관적 진리만을 주장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우리 자녀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게 되면 모든 종류의 권위에 도전하는 아이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리오타르라는 포스트 모던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변방에서 일어나는 작은 충돌들의 숫자를 늘림으로써 거대하고 제도화된 신화의 기구를 갉아먹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모든 권위에 도전하는 크고 작은 충돌들을 장려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이 윤리적 상대주의를 받아들이게 되죠.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모든 진리와 도덕이 상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스트들한테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어요. 지혜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내 안에 새로운 회복이 시작돼 마더와이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회복의 길을 가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문화에 답하는 말씀 코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정상과 비정상 사이를 구분하지 않으려고 해요. 세 번째로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진리의 기준이 나 자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모든 진리의 기준이 되면 결국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진리를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되게 되겠죠. 그러면 내 마음의 소리를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유명한 디즈니 영화 중에 토이스토리 4가 있잖아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앞에 거는 봤는데 4는 못 네, 봤네요. 토이스토리 4가 이 전체 토이스토리를 마감짓는 화였어요. 이제 네. 더 이상 스토리가 진행이 되지 않고 거기서 이제 완전히 끝났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토이스토리 4에서 전해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전체 토이스토리는 이런 내용을 향해 간다라는 결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을 따르라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버즈 라이트이어라는 인형이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Listen to your inner words.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마음의 소리를 따라서 자기 행복을 선택해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결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문제는 그 결정의 기준이 철저하게 내 마음의 소리뿐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아이들한테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내 마음의 소리를 따른다는 것이 왜 위험한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좀 필요하죠. 네.
저희가 더불어 귀를 기울여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면 좋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문화에 답하는 말씀 코너로 고동일 사모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녀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계속 나누겠습니다. 사모님, 우리 아이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거짓말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저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자녀들과 함께 일상 대화 속에서요. 주관적인 주장이랑 객관적인 주장을 구분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문장은 주관적인 진술일까요? 객관적인 진술일까요? 객관적인 진술이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존재는 내가 기준이 돼서 결정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객관적인 실존에 달려있는 나 외부의 대상에 달려있는 객관적인 진술이에요. 그러면 수학은 지루하다라는 진술은 어떤가요? 그건 주관적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나는 수학을 싫어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은 수학을 굉장히 좋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주장들을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는 훈련을 하면서 객관적 진리가 무엇인지, 주관적 의견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고, 그러면서 객관적 실제 영역이라는 것이 현실 속에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배워나갈 수가 있어요. 네, 아이들과 이렇게 질문과 답을 통해서 객관적인 주장이 뭐고 주관적인 주장이 무엇인지 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이 훈련에 특별히 도움이 되는 도구가 사실은 광고예요. 광고를 보면 어떤 제품을 선전할 때 이 제품에 대한 선전 문구가 주관적인 것인지 객관적인 아. 것인지를 구분해보는 훈련도 도움이 네. 돼요. 또 영화나 예술 작품 같은 문화 속에 드러나는 그런 포스트 모던적 요소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미술계에서는 르네 마그리트라는 화가가 포스트 모던의 시초로 알려져 있거든요. 아마 다들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파이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 밑에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문구를 써놓은 작품이에요. 이 작품의 제목이 이미지의 반역이에요. 네. 네, 르네 마그리트는 이런 그림을 통해서 실제와 이미지가 다르다. 그리고 이미지는 실제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대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실제는 존재하지 않고 이미지만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또 매트릭스나 아바타 같은 그런 영화들을 시작으로 객관적인 실제는 존재하지 않고 실제는 오직 관념 속에서만 존재한다라는 개념들이 강화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시공간이 해체되는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안에서 가상 공간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이미 실제와 분리된 관념의 세상을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학년 자녀들의 경우에는 이런 영화나 아니면 이런 또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이야기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위조 지폐를 분별할 때 어떻게 훈련받는지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위조 지폐를 분별할 때는 가짜 지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가 무엇인지를 수십 번, 수백 번 계속 본다고 해요. 그러고 나면 위조 지폐를 딱 보는 순간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심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녀들에게 진리는 인격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걸 강조해주고 복음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네,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문화에 답하는 말씀 코너로 오늘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눈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 고동일 사모님이셨는데요. 사모님, 오늘 시간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저희가 피부로 느끼지 못했던 걸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또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 주제 소개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태어났다고 볼 수 있는 도덕적 상대주의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에요. 네, 도덕적 상대주의. 생소하다고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다시 듣기를 통해서 자꾸 좀 반복해서 들으시면 조금 익숙해지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 세상으로 달려가는 아이, 신앙이에 세우려는 엄마, 책의 번역자이신 고동일 사모님이셨습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어떠셨는지 소감 문자로 보내주시면 오늘 함께 나눈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내용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께는 고동희 사모님이 번역하신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마더와이즈 방송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더와이즈 홈페이지나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십시오.